자, 바로 할게요. 자, 1단락부터 뭐 원하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했지만 어쨌든 모의고사가 내신에 들어간다는 거는 평소에 모의고사 풀듯이 비문학을 접근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좀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답만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알겠죠? 자,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선택 과정의 누적으로 오늘날의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자, 긴 문장에서는 뼈대만 남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연선택 과정의 누적으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누가? 주어가? 주어가 뭐니? 돌연변이가 주어야? 유전자가 주어죠.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선택 과정의 누적. 근데 이 유전자는 어떻게 발생했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거래. 우연히. 그래서 이게 누적되어서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 단어 자체가 진화를 인정하는 애들이잖아.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게 자꾸 진화 유리한 쪽으로 누적되었다. 자, 그런데 별표 우리의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 기관도 우연의 산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우연히 누적됐다고 했는데 우리의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 기관 얘는 우연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아저씨,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진화 쪽인 거야.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불가능한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서 불가능한 산의 최정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은 깎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그곳에 이른 게 아니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라 별표. 뭐 영어로 뭐지? 나데이 법비인가? 맞나? A가 아니라 B?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영어에서는? B가 중요한 거야? 맞지? 둘 다 중요한 거 아니냐? 둘 다 중요한 거? 국어에서도 좀 둘 다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앞에 거도 선택지에서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나데이 법에서 결과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D가 중요한 건 맞는데 우리 선택지에서는 앞에도 좀 건드리거든. 앞에가 맞다 그러면 틀린 거니까. 걔도 나올 때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 또 이거 생각하고 있어. 이거 좀 그냥 너희가 영어에 더 익숙하니까 그냥 이 영어의 구문 독해를 국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거를 다 어떻게 바꿔서 뭘 만들어 볼까? 병신짓인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도킨스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체의 진화는 뭐와 같은 거다? 불가능한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서 불가능한 산에 가장 최정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게 우리의 눈이래. 왜 우리의 눈이겠어? 눈이 어떤 거니까? 고차원적인 생체기관. 이런 고차원적인 생체기관은 최정점에 있는데 그 최정점에 있는 눈은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깎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그곳에 이른 게 아니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 봐봐.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야? 자, 처음에 시작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나왔잖아?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했어? 우리의 생명체들의 모습은 지금과 같은 모습은 우연히 누적되어서 진화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자, 이거에 대해 반발한 사람들이 뭐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의 눈을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한 거잖아. 야, 눈같이 이렇게 뭐야, 왜 또 꺼졌어?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 기관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자 도킨스 아저씨가 대답을 한 거야. 뭐라고? 맞다는 거 아니란 거야? 한 겁니다. 우연 맞음. 우연 맞음. 근데 이 우연이 맞긴 한데 어떤 우연이다? 이런 우연이 아니고 완만한 우연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변했다는 거겠지. 그래서 우연 맞음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이게 어떤 우연인지가 쭉 나오겠죠. 자, 눈의 진화 과정에서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불가능한 산의 밑자락에는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가 차지한다. 진짜로 지금 요런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제 시작 단계래. 시작.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요런 세포가 있대.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가 자리한다. 얘는 그러면 빛을 감지만 하는, 빛 감지만 하는, 예를 들어서 단세포 생물이나 거머리, 단세포나 거머리의 피부. 자, 시작은 빛을 감지하는 거랍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오르막,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그 충격을 신경작으로 변환 일을 담당하는 광세포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광세포가 늘어난다. 광세포가 뭔데? 빛의 광자라는 걸 포획하고 충격을 신경자극으로 변환하는 게 광세포래. 이게 늘어난대요. 그러나 별표 광세포 그 자체는 동물에게 빛의 유무만 알려주므로 빛의 방향과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 감시하려면 한쪽 면에는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 자, 이거는 뭐밖에 못한대? 빛의 유무밖에 안 된대요. 유무밖에. 여기서 뭐로 나가야 돼? 뭐까지 하고 싶어? 방향? 뭐 방향과 형태. 이거 훨씬 길어야겠는데 이러면. 자, 방향과 형태까지 알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하다?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두 글자. 진화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는 거야. 광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 어느 한쪽에서 빛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과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투명의 반대가 뭐야 지금? 불투명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말로 암막인 거지. 이게 투명이지. 그리고 투명하지 않고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뭘 알 수 있다?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암막이 있어야지만 방향을 알 수 있대. 그래서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면의 뒤쪽에는 암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합이나 갯지렁이 등의 눈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래서 나온 게 누구다? 얘가 누구라는 거야? 이게 오목한 눈이란 거죠. 오목한 눈. 오목한 눈은 대합이나 갯지렁이의 대합은 뭐냐? 조개야. 맞죠? 조개도 눈이 있어. 조개 아니야 대합? 몰라? 맞지 싶은데 조개. 조개 눈이 있어? 있겠지. 맞잖아, 그지?
대합 눈. 대합 눈을 제거한다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답니다. 지금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빛의 유무만 알았다가 처음에 빛을 감지만 하다가 이제 빛이 있고 없고 광세포가 유무를 가리다가 형태까지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자, 오목한 눈에 돌고래 상이 맺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오목한 망막은 그림 일과 같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 상으로 뒤덮여서 결국 하나의 상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자, 결과만 잡읍시다. 문제가 뭐야? 오목한 망막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긴대? 상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하나의 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뭐가 생긴다는 거야? 문제점이잖아. 자, 밑에 그림에서 이 돌고래, 요게 오목한 눈인가 봐요. 뒤에 이게 안막인가 봐.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랬잖아, 그지? 이게 안막인 것 같고, 얘가 지금 돌고래가 수많은 빛이 이렇게 들어간대. 그래서 돌고래가 되게 많이 생긴대. 자,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냥 그림으로만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로 갔는데 이 오목한 눈의 문제가 뭔 거야?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와서 무수히 많은 빛이 들어오면 돌고래 상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다. 이거 문제점이잖아. 그럼 또 해결해야죠. 그럼 또 진화해야지.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상하가 뒤바뀐 돌입상이긴 하지만 상하가 뒤바뀐 걸 돌입상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별표 단 하나의 돌고래 상만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계속 좁혀나가며 불가능한 상황을 오르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뭐야, 이제 산을 오르는 거야? 지금까지 이건 평지야? 이제 올라가나 봐요. 진짜 완만한 거네. 이제 그 정점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올라간대.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빛의 유입구까지 써놔야겠다. 유입구를 줄여버린대. 빛이 많이 들어오면 상이 많이 맺히니까 빛이 못 들어오게끔 유입구를 좁혀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얘가 이제 아까는 여기가 뻥 뚫려 있었던 거잖아. 뻥 뚫려 있었던 게 좁아져서 요 안으로만 들어간대. 그러면 이게 왜 거꾸로 생긴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거꾸로 딱 맺히나 봐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전복이나 고동의 눈처럼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과 앵무족의 눈처럼 완전한 바늘구멍 눈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전복하고 앵무족에도 다른 거지. 어떻게 다른 거야? 전복이랑 고동, 이건 선택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야 돼. 얘는 유입구가 작은 애들이고 앵무조개가 더 작은 거겠지? 앵무조개는 아예 바늘 구멍이라니까. 얘는 진짜 하나만 들어가는 바늘 구멍 눈인가 봐요. 요 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뭐만 하자 그랬어? 텍스트로만 이해하자 그랬잖아. 텍스트로만 이해한 게 뭐야? 자, 처음에는 광세포로 빛의 유무만 판단했어. 근데 빛의 유무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방향과 형태도 알고 싶잖아. 방향과 형태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 안막이 필요하다. 안막이. 투명해버리면 이게 안 된대. 근데 안막이 필요해서 오목한 눈이라긴 생겼는데, 근데 이거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상이 여러 개가 맺히는 거야. 제대로 안 보여. 그래서 하나의 상으로 맺고 싶어서 이제 유입구를 줄여버렸어.
아예 빛이 하나만 들어오는 바늘 구멍 눈으로 하나의 상만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진화의 산을 오르기 시작한 거야 이제. 다 끝나가네? 자, 그러나 하나의 상만 맺힌 만큼 유입구가 좁아지면 빛의 유입량이 부족해서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다. 이제는 또 왜 좁아져야 돼 근데? 좁아져야지만 하나의 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빛이 좁아지면 또 문제가 빛이 너무 부족해서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저것도 이제 해결이 안 되네. 또한 빛은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켜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 현상이란 걸 보이는데, 회절 현상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상이 흐릿해지는 거니까.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그 정도가 심화된답니다. 자, 봐봐. 이것도 내가 늘 말하지만 글을 읽을 때는 완전한 이해라는 걸 할 수 있고 텍스트로 이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걸 자꾸 연습은 해야 돼. 그래야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회절 현상이 뭔지 설명해 줬지.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입구가 좁을수록 더 간섭이 심해진다가, 모르겠어. 이게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정보로만 받아들이자고. 어떻게? 그냥 어떻게? 반비례. 유입구가 좁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다? 회절 현상이라는 게 커진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 밝을 때만 보인다는 문제가 있었어. 맞아? 그럼 유입구를 늘리면 되잖아요. 근데 유입구를 늘리면 어떻게 돼? 상이 여러 개가 되잖아. 이것도 안 돼. 맞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유입구를 좁혀도 문제고 유입구를 늘려도 문제고. 그래서 유입구를 더 넓게 하는 것도 좁게 하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퇴양난 없나 이번에 범위에? 사자성어? 진퇴양난. 사면초가 뭐 이런 거 비슷한 말. 자, 바늘구멍 눈에 이러한 상황. 얘가 바늘구멍 눈이 이러한 상황인가 봐. 얘가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졌네요. 유입구를 줄여서 상을 하나만 보이게 하자니 회절 현상이 일어나고 밝을 때만 보이고, 그렇다고 유입구를 늘리자니 상이 여러 개로 보이고.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을 흔히 다뤄지는 경제학의 특성을 걷다 광자경제학이라고 일컫는데, 여기서 광자가 이 광세포 요거와 관련된 거겠지? 그럼 진짜 이거를 경제학에서 이렇게 쓰나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빛은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되는데,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은 빛의 굴절을 통해 물체의 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뭐랑 반대되는 거야? 그렇지. 아까 문제가 회절이었잖아. 회절. 상이 흐릿해지는 거. 이 상이 흐릿해지는 걸 막아주는 게 뭐야? 굴절이래. 굴절. 그래서 광자경제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빛의 유입구를 넓힌 뒤에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그 뒤에 끼워 넣은 수정체 눈이 나타났다. 자, 그 다음으로 발전한 게, 일로 갈게요. 일로 가도 되죠? 수정체 눈. 자, 수정체 눈은 입구를 늘려버리고, 입구를 늘리는데 거기다 뭘 넣어버렸다?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넣어버렸다. 그럼 입구를 늘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된 거겠지? 그러면서 아마 볼록 렌즈가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겠지.
수정체를 거친 빛도 돌입상을 이루는 것은 여전하지만 별표, 여전하지만 뭐니? 공통점. 돌입상 아까 기억나냐? 돌입상 뭐였어? 뒤집히는 거. 얘도 돌입상을 이루는 건 여전하지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서, 왜 빛의 유입량이 늘었어? 입구를 늘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야? 텍스트, 단어와 단어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과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 관계. 빛의 유입구를 늘리면 빛의 양이 늘어나서, 아까 빛의 유입구가 작으면 너무 밝을 때만 보인다고 그랬잖아. 늘어나니까 아주 밝지 않아도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게 되었다. 왜 선명한 거야? 누굴 거쳐서? 수정체로 굴절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불가능산의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정체 눈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꼭대기라는 거예요. 꼭대기. 불가능한 산, 진화의 꼭대기. 어류나 파충류 등은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조류나 포유류는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빛의 굴절을 조정하여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춘다. 자, 척추동물은 수정체 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류나 파충류는 수정체 위치 이동, 수정체를 이동하는 방식. 조류나 포유류, 우리네 그지? 조류나 포유류는 두께를,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서 뭐한다?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뭐합니까? 빛의 굴절률을 조절해서 결과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초점을 맞춘다. 까지. 이 초점을 맞춘다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보이게 하는 거야?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거지. 초점을 맞춘다는 게. 됐어요? 자, 큰 틀은 진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진화 단계를 얘기하다가 문제점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수정체 눈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결국 문제에서도 묻거든. 그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칠판에 다 썼거든. 봅시다. 자, 오늘 글을 읽은 방법. 이건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읽은 방법이네. 오늘날 생태계에서 발견이 되는 눈의 유형과 발견이 되지 않은 눈의 유형을 비교했다. 발견이 되지 않은 눈의 유형이 있다는 건 없었고요. 여러 가지 눈의 유형별 차이점을 주목해서 각 유형의 눈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각 유형별 눈의 차이점, 눈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이것도 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체킹. 광세포와 빛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명체의 눈이 불가능산의 최정점에 오를 수 없는 이유는 아니죠. 올라갔죠. 고차원적인 생체 기관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제시한 눈의 진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을 찾아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생물종의 눈이 고차원적인 눈의 유형으로 수렴해가는 원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해하며 읽었다. 5번인데 2번은 왜 안 되냐? (2번은) 왜 안 돼? 2번이라고? 2번이야? 5번은? 5번 아니야? 2번이라고? 이게 시간의 흐름이잖아.
수렴해가는 게 아니라고? 이게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 진화된 거니까. 다양한 생명 얘들 대합, 개찌렁이. 아 그건 아니니까 다양한 생물 종의 눈이 고차원적 눈의 유형으로 수렴해가는 원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양한 생물 종의 눈이 고차원적인 눈의 유형으로 아 얘들이 이렇게 바뀐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눈의 유형별 차이에 주목해서 눈이 나타나게 된 원인. 그럼 2번인가 보다. 2번, 5번. 2번. 나에겐 답지가 있지롱. 2번이네. 2번이다. Sorry. 내가 5번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 5번이 맞으려면 개찌렁이도 결국 우리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야 수렴해 간다는 말이 맞는 거네.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아 이게 2등이야? 5번 너무 그럴듯하다. 이걸 학교에서 건드릴 수 있을까? 시간의 흐름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맞지? 시간의 흐름 맞지? 순차적이란 것도 괜찮지. 이게 안 되네 이게. 2번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차이점에 주목하여 버려서 이게 대조보다는 여기가 훨씬 맞게 느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이게 뭐 A, B, C를 대조하는 느낌보다는 이 느낌이 강해가지고 이거 어렵네. 2번입니다. 알겠죠? 체크해 놓으세요. 수렴이 맞으려면 이런 애들도 대합 쪽이나 개찌렁이나 이런 애들도 결국 수정체를 가진 눈으로 가야지만 수렴해 간다라는 말이 맞다는 거야. 근데 각자 그냥 따로 서로 다른 눈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렴해 간다는 말이 안 맞다. 진화를 하는 건 맞는데 모두가 한 건 아니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의 발생이 누적되어 생명체가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맞죠? 유리한 쪽으로 누적되었다. 도킨스는 새로운 유형의 눈이 나타나는 진화의 과정을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것에 비유했다. 눈의 진화의 시작 단계에 있는 생물은 빛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피부를 통해 여기죠. 시작 단계 여기. 빛 감지. 피부를 통해 빛의 유무만 확인할 수 있다. 앵무족의 눈은 개찌렁이 눈과 달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이런 예시들로 나오니까 다 확인이 좀 돼야 돼요. 앵무족에는 여기 있네. 얘는 그러면 바늘 구멍 눈이니까 이걸 줄이내네. 그죠? 이건 줄이내고 개찌렁이는 여기 있으니까 오목하기만 해. 다 들어오는 애네. 달리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모습에 망막이 하나의 상으로 맺힌다. 맞지? 얘는 여러 개가 맺히는 거고 얘는 하나만 맺히는 거고. 맞죠? 포유류의 눈은 어류의 눈과 달리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 빛의 굴절율을 조절한다. 이것도 보면 두께를 변화시키는 거. 포유류 여기 두께를 조절해서 빛 굴절율을 조절한다까지 다 맞는데 왜 틀려? 그치, 이게 틀린 거죠.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가 아니라 빛의 유입량은 정해져 있잖아. 약간 더 늘린 다음에 수정체를 박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저게 마지막이 아니구나. 앞에 여기를 바꿔야 되구나.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나오면 맞는 선택지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괄로 때려가지고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니? 괄로에서 그냥 서술형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쓰시면 돼요. 됐어요? 알겠냐? 자, 그 다음에 29번. 광자경제야. 아까 얘기했던 거.
딜레마에 빠지는 거, 딜레마에 빠지는 거.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자,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은 바늘구멍 눈에 빛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한다. 빛의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 이게 뭐라 그랬어? 아까 회절이라 그랬잖아. 회절 현상은 언제 많이 일어난다? 유입구를 좁힐수록 회절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럼 회절 현상은 더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맞나요? 넓히면 회절 현상 줄어들잖아. 그럼 좋은 거잖아. 맞죠? 그게 아니고 넓히지 못하는 원인이 아니고 줄이지가 되는 거지. 줄이지. 자, 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줄여야 되는데 줄여버리면 회절 현상이 일어나고. 요게 문제였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 자, 빛이 투명한 물질을 통과할 때 굴절되는 성질은 바늘구멍 눈에 빛 유입구를 더 넓히기도 좁히기도 곤란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선명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바늘구멍 눈은 아주 밝지 않은 곳에서 대상을 볼 수 있는 것과 대상을 단 하나의 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기가 어렵다. 아주 밝지 않은 곳에, 밝은 곳에서만 보이는 건 왜? 유입구가 너무 줄었기 때문이고, 하나의 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유입구가 준 건데. 그럼 밝은 곳에서 보이려면 유입구를 늘려야 되는 거고, 그지? 유입구를 늘려야 되고 유입구를 줄여야 되고 동시에 할 수가 없다. 자, 수정체는 바늘구멍 눈에 빛 유입구를 넓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과 넓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이 뭔데? 밝은 데서도 밝지 않아도 볼 수 있다는 것과 회절 현상 줄어드는 거겠지. 바늘구멍 눈에 빛 유입구를 좁혔을 때 얻게 되는 거. 좁혔을 때 하나의 상. 둘 다 취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많은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아까 처음에 오목눈?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바늘구멍 눈에 빛 유입구를 조절하는데 제약이 된다. 늘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늘릴 수가 없다. 왜? 늘리면 이렇게 되니까. 늘리면 상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유입구를 늘릴 수가 없는 이유가 된다까지. 자, 30번은 항상 보기는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 보기는 지문이랑 매칭시키는 거라 그랬잖아. 지문의 내용을, 보기의 내용이 지문의 어떤 내용이랑 연결되는지를 연결하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안 되지. 왜? 얘는 뭐가 나왔어? 본문에서 뭐 A, B, C를 얘기했다고 치면 이거는 보기에서 뭘 얘기한 거야? 그냥 D를 얘기한 거야. 새로운 걸 얘기했잖아. 그래서 매칭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실전에서 읽었는데 잘 매칭이 안 됐을 거 아니야? 해석이 잘 안 됐을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버려야 돼. 그 상태에서 1, 2, 3, 4, 5 아무리 삐대봐야 안 돼. 보기도 해석 못하는데 1, 2, 3, 4, 5에서 뭘 어떻게 삐대겠어. 그냥 가셔야 돼요. 돌고래 이거 붙잡고 있었으면 망한 거야. 그냥 갔어야 돼. 그냥 가는 연습을 해야 돼. 우리 방학 때는 그냥 가는 연습을 좀 합시다. 80분 안에 우리가 어떻게든 45번까지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뭐야, 소리가 왜 이런 소리가 나. 공공. 자, 봅시다. 풀 시간 줄까 이거? 다시 풀어볼래? 풀어봐라. 우리 건드려봐라. 자, 곤충이나 갑각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립상겹눈이란 게 있대. 이제 새로운 거야. 연립상겹눈은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한다. 그 다음에 바늘구멍의 눈의 원리도 적용해서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정립상을 만든대. 지금 보면 돌고래 이렇게 돼 있지. 정상적이잖아.
이 눈은 그림처럼 오목한 그런 모양의 뒷면, 즉 볼록한 표면이 광세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요렇게 돼 있었잖아.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돌고래가 요렇게 생겼었는데, 맞지? 근데 얘는 반대로 지금 요렇게 생겼네. 길쭉한 관들이 방사형으로 빽빽하게 보인다. 이 정도 단어는 되나요? 방사형? 방사형 뭐야? 원이야? 방사형이 뭐야?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나도. 방사형이 뭐야? 그림상은 이거 원 같은데 방사형이 뭐냐? 수학적 용어 아니야, 이거? 수학 시간에 나오는 거 아니야? 방사? 아, 이 동그라미 방사형이야? 중앙의 한 점 4번은 거미줄처럼 바퀴살처럼 뻗어나간다. 맞네. 그게 방사형인가 보네. 그럼 지금 얘도 중앙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양이다 이 말이겠네요. 그죠? 방사형의 길쭉한 관들이 방사형으로 빽빽하게 보인다. 요 하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맞죠? 요 하나. 각각의 관은 아주 좁은 빈 유입구를 가진 난눈으로, 이 하나의 난눈들은 좁은 빈 유입구를 하나씩 가지고 있대.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힌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만 망막에 맺힌대. 각 난눈에는 투명한 볼록 렌즈, 자 연결해야죠. 볼록 렌즈가 하는 역할, 볼록 렌즈가 연결되어 있어서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도 있으나 각 망막에 맺힌 상은 무시한대요. 각 망막에 담긴 상은 무시한답니다. 그러면 이 칸 안에서도 뭔가 상이 맺히는데 그건 무시한대. 요게 좀 납득이 돼야 되는데, 얘를 확대하면, 제 지금 길쭉한 애 하나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여기 이제 빗구멍이 하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아, 여기 있나? 그림상은 여기지. 아닌가? 저거 화살표인가? 바늘 구멍이 어디 있는 거지? 볼록한,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면 여기도 뭔가가 상이 맺힌다는 얘기죠. 맞아? 각각이 뭔가 상이 이렇게 하나씩은 맺힌다고. 얘도 들어와서 뭔가 맺히고 얘도 들어와서 뭔가 맺힐 거라고. 근데 이 맺히는 건 어떻게 한다? 맺히는 건 무시한대. 그건 무시한대요. 각 난눈에는 각 망막에 맺힌 상은 무시되고 난눈을 통해 들어온 빛의 양만 기록된대요. 이게 나도 완전히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그냥 어쨌든 무시한대. 이렇게 빛의 분리 공급을 통해 각 난눈에 들어온 빛이 모두 합쳐지면, 이게 다 합쳐지면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가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맥락상. 자, 연립상 겹눈.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기에서 설명한 게 연립상 겹눈이잖아. 연립상 겹눈이 빛의 유무를 넘어 관측 대상의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 이거죠? 형태까지 파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아까? 안막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연립상 겹눈의 광색푸는 투명하지 않겠구나, 투명하지 않겠구나 같은 말 뭐다? 안막이구나 라고 우리가 읽어내야 돼. 근데 이게 어려워. 잘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진짜 화가 나더라. 나도 이거 하는데. 1번은 나 끝까지 못했어. 자, 2번. 연립상 겹눈은 그런 모양의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배치되어 있어서, 맞나요?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배치되어 있는 거. 투명한 볼록 렌즈가 달려있다 그랬잖아. 오목한 눈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빛이 망막에 닿는다. 오목한 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잖아. 오목한 눈은. 얘는 빛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대빵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지? 얘가 1등인 거야. 얘가 1등. 얘가 빛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빛이 망막에 닿는다가 틀린 거래요. 오목눈이 빛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라서 얘가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야. 납득이 잘 안 되죠. 이거 어렵죠. 그냥 이렇게 좀 끼워 맞춰봐요. 3번도 봐. 연립상 겹눈으로 분리 공급된 빛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식되는 관측 대상의 전체 상은 실제 관측되는 모습과 상하 방향이 일치한다. 요거는 되지. 요거는 바뀌지 않는 게 특징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오케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4번도 쉬워. 연립상 겹눈에 각 난눈은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만 감지한다는 점에서 맞죠? 요거는 아까 여기로 들어오는 것만큼만 감지한다 그랬잖아. 전체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바늘 구멍 눈과는 다르다. 바늘 구멍 눈은 여기서 이렇게 막 들어와 가지고 전체 상이 맺히는 건데 얘는 요만큼만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5번도 좀 쉽진 않던데 연립상 겹눈을 구성하는 난눈 얘들이잖아. 얘들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은 각 상은 수정체 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상과 마찬가지로 모두 상하가 전복되어 있겠구나. 여기서 들어가는 여기서 맺히는 상은 아마 쟤랑 원리가 똑같아 가지고 여기서는 뒤집히나 봐. 그래서 얘를 무시하고 전체를 합쳤을 때는 정방향으로 나온다는 의미 같거든. 그렇게 그냥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이해를 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난눈 하나하나, 그치? 난눈 하나하나는 여기서 들어가서는 여기도 뒤집혀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해버려. 우리가 이번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망막에선 뒤집히는데 그거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안 쓰는 거고, 전체를 합치면 원래 모양이라 그랬고. 설마 이거 말고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 너희 쌤은? 1학기 때를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하시면 모르겠고, 뭐 진짜 여기서 다른 눈의 종류를 보게 또 가져오면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를 가져오면 그냥 이거 선택지 안에서 바꾸는 수준밖에 못할 것 같아. 이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 뭐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일단은 옳은 선택지를 옳지 않은으로 바꿨을 때, 그 다음 옳지 않은을 옳은으로 바꿨을 때 그것만 좀 구분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내 설명 맞냐? 무겸? 맞아? 나 이거 잘 모르겠어서. 그럼 아까 근데 4번에서 이게 바늘구멍 눈이랑 다르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왜 결국 뒤집히는 거 똑같은 거야? 야, 이과생 뭐 좀 해봐. 미쳐나 안 돼? 그러니까 여기 4번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분만 감지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일부분이 뒤집혀 있다는 의미 같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작은 구멍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뭐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첫 번째 칸에서는 요만큼만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요만큼이 뒤집혀서 잡힌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합쳤을 때 왜 또 제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유튜브도 몇 개 봤는데 모르겠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2번도 사실 여기서 이 해석밖에 못 해주겠어. 오목한 눈이 빛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 맞죠? 광세포가 배치돼 있어서 더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맞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